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깨는 정치 뉴스. 매주 화요일 아침에 우리가 만나는 청정시대 시간입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팬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자, 좋습니다. 자, 어제 행안위 국정감사 있었는데요. 이재명 지사 출석했었고 국민의힘에서는 판정 패안이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관전평을 짧게 한번, 그리고 또 이게 과연 이해득실을 따진다면은 득이었는지 실현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판정패요. 저는 다수의 다수의 언론들이 얘기하듯이 여야 크게 한 방은 없었던 그 국감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고요. 네. 아까 김윤당 특보께서 얘기하셨듯이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을 겁니다. 워낙 자료 제출도 굉장히 불성실했고요. 다만 이제 이해득실을 따진다면은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이득을 좀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특검 관철이라는 여론도 굉장히 높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위축돼 있는 상태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국감에서 이제 흔히 그냥 언론에서 나왔던 하는 얘기, 우리가 지금 하는 논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니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니 이런 논쟁을 반복하는 건데 네. 어찌됐건 이제 의혹의 당사자께서 나오셔서 다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나와서 직접 성실하게 소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던 분들은 다소 위축된 상태를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따진다면 이재명 후보의 이득인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요. 되게 해석을 특이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해석을 좋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이재명 쪽에서 봤을 때는 우선은 제 주변에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데 대장동인지 화천대유 왜 이렇게 얘기가 많아? 진짜 뭐가 있는 건 아니야?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셨던 분이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개인적인 질문을 저한테 좀 해주셨던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이거는 길게 갈수록 밝혀질 문제다. 왜냐하면 처음에 설명이 안 됐을 뿐인데 네. 제대로 설명만 된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없다. 캠프 내에서도 초기엔 마찬가지였거든요. 저희가 24시간 꼬박 팩트 체크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진짠가 뭐지 몰랐을 때는 저도 캠프 자체에서도 하루 정도는 위축이 되는 불안할 게 수 있었어요. 있었겠군요. 그럼요. 네. 팩트 체크가 안 되고 또 이게 과거에 10년도부터 15년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어제 국감은 오히려 국민들께서 그리고 지지자분들이 되게 신이 났어요. 그리고 지지자분들이 관전자가 아니고 플레이어로 저한테 제보를 엄청 많이 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또 저한테까지 제보를 주시고 저도 그 제보를 전달을 하고 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이 어제는 좀 신이 나는 국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익이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분들이 지금 불안해하셨던 거는 이재명 지지자분들이 불안해하셨던 건 사실이고 네. 다만 이제 특검을 관철을 하고자 하는 여론이 높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기에는 어땠느냐라고 보면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냐면은 내가 대장동을 설계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 유동규에 관해서는 유독 이제 수많은 직원들 중에 일부인데 그 사람이 일탈 행위를 했고 배임을 했다면은 나는 유감이다 사과 표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모든 걸 설계했는데 유동규는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건 그 정도는 유동규 탓이야라고 하는 게 과연 이제 특검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설득력 있겠는가를 보면은 결국 각자의 지지층의 입장만 서로 확고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니겠는가. 네. 설계 얘기만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제 당 대변인이시니까 그 설계를 그렇게 계속 몰고 가야 되는 그런 심정은 제가 이해는 한데요. 설계라는 것 자체가 네 인정하셨죠. 근데 아니요, 설계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가 민간 개발업자가 다 가져가는 걸 설계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민간 개발업자가 전부 다 100% 가져갈 것을 100% 공공개발하려고 했는데 다 막았잖아요.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있을 때 막고 그때 남경필 도지사가 또 국민의힘 쪽 도지사였고 다 막고 성남도 다수가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어서 다 막혔기 때문에 민관 개발로 그나마 그 당시에는 70%, 지금 계산하면 50%는 수익은 그래도 가져올 수 있도록 이거를 설계했다라는 거지. 근데 자꾸 그거를 뻔히 아시면서 그때 그러니까 민간 개발업자가 설계했다라고 그냥 그 부분을 이재명이 그 당시 성남시장이 설계했다고 얘기하는 건 무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어제 솔직히 저랑 이름이 비슷한 이영 의원님이 뭐라고 했죠? 몇 천만 원은 잔돈이고 몇 억은 푼돈이다. 그래서 저는 몇십억은 푼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몇십 원이 푼돈이냐 이걸로 들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국민의힘에서는 몇십억 원은 푼돈으로 생각하는 당이구나 이런 생각은 들게 됐습니다. 그거는 너무 정치적인 말씀이시고 이거는 그 이익 자체가 지금 수천억, 8천억
4천억에 가까운 액수가 지금 발생한 상황에서 50억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 받았기 때문에 범인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니까 이건 50억에 비하면 그 정도 작은 액수다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좀 극적으로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민간 개발했으면 다 가져갔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2010년도에 이재명 지사께서 성남시장에 출마하실 때 민간 개발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공약을 내신 거는 맞고요. 그리고 2015년도 이 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때는 여당이 다수당이었죠. 민주당이 다수당, 성남시의회 다수당이었고요. 그리고 이 민간으로 했으면은 이익을 그 민간업자가 다 먹었을 것이다 라는 것에도 사실 좀 의문이 드는 게 이 사업의 핵심, 이 사업이 왜 문제가 되냐면 공영의 탈을 쓰고 민간의 수익을 몰아줬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냥 애초에 그냥 100% 민간으로 했다면은 그 원주민들의 토지가 강제 수용될 일도 없었을 것이고 헐값에 넘어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가지고 입주하시는 분들도 좀 더 싸게 입주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공영의 탈을 썼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토지를 싸게 강제 수용당했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아서 고가에 분양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민간 이 사이에 들어갔던 꾼들이 이 공영의 탈을 썼기 때문에 좀 더 큰 수익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 팩트인데 이것을 뭐 민간업자가 다 가져가면은 뭐 시가 환수를 못하네? 그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해도 기부채납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으로 환수가 됩니다. 그 기부채납을 했으면은 그 대장동 일대의 어떤 사회 기반 시설도 좀 더 지금보다 나았겠죠. 제가 죄송해요. 지금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 팩트 체크한 게 돼서 말에 토를 다는 것 같아 좀 죄송한데 우선 분양가 상향제 적용을 못하게 한 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못하게 한 거예요. 그때 기초단체장이 이재명 그때 당시 시장이 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부채납도요 법적으로 그 개발 지역의 8% 이내에 기부 체납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때는 거의 70% 이때 계산으로 70%를 가져온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1,800억 원 그 돈을 뺀다 하더라도 8%를 훨씬 더 넘죠. 이건 거의 반을 가져온 거니까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민간 개발을 했다고 했다. 근데 그 전에 대장동 개발 전에 위례 신도시가 있었어요. 위례 신도시에서 그때 개발할 때 그때는 이제 민간 개발을 한 거죠. 민관이 아니고 민영 개발을 한 건데 네. 그때 이익이 1,100억 원이다. 그래서 반반씩 나누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정적으로는 맨 마지막에는 150억 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확정 이익으로 갖고 와야 되겠구나. 그때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을 때. 네. 그래서 대장동 개발을 확정 이익으로 가져온 걸로 한 것이지 좀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15년도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좀 상황이 자료 다르죠. 근거로 얘기하세요. 자료, 그때 자료도 다 나와 있어요. 미분양이 그때 근거 자료에 미분양이 수도권의 19.9%고요. 지역은 22%가 넘어요. 그런 자료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억지 부리면 안 돼요. 통계 자료를 보시더라도 이건 지난 일이니까 통계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면은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상승세 회복기에 접어드는 시점이었고 그러니까 약간 상승세 회복기였는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수도권의 19%가 넘었다니까요. 네. 자, 2015년, 16년도는 어쨌든 부동산이 그렇게 썩 활성화되진 않았던 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자,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100% 다 민간이 다 가져간 LCT랑 또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부산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 얘기 나중에 하고 어쨌든 지금 요점은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건 이거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그 10건의 대장동 개발 관련 공문서에 직접 서명했다. 그런데 그 문건 중에 하나가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었었는데 이게 석 달 뒤에는 그런 부분이 싹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주도록 이재명 지사가 배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 지금 의문을 좀 품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가 이제 구속된 핵심 혐의도 특가법상 배임 혐의죠. 네. 그 개인의 어떤 네. 그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성남시에 이제 수천억의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 핵심 요인인데 네. 배임 혐의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의사결정, 성남시에 피해를 끼친 의사결정에 라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찌됐건 수사 대상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10여 건의 공문서에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 서명을 하신 것이 최소 드러났었고 본인도 이것에 대해서 꼼꼼히 챙겼다고 하시는 마당이니 네. 당시에 이제 성남시장실이죠. 성남시장실과 비서실 정도는 이제 압수수색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은 국민들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 대변인? 우선은 민관 개발이죠. 네. 그러면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 뭐 공문서에 서명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10건의 서명을 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당연한 걸 서명해야 되는 걸 당연한 것을 서명했다라고 해서 지금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군불대기 하는 것은 지금은 국민들께서 거기서 이해 못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거였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공개를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 아마 있지 않을 겁니까? 받으셨으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해요. 만약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어제 국감장에서 그 얘기, 그 자료 받아서 얘기 왜 안 했을까요?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문제가 되는 일에 이재명 지사 적극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재명 지사께서 이 일에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왔던 것은 맞고 그리고 이 일의 실무 책임자였던 유동규 씨가 배임 혐의로 구속된 마당이니 당연히 성남시장실과 비서실도 압수수색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아 왔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랑은 다르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 10건에 서명한 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무도 없는데 그거는 좀 핀트가 다른. 다 그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비서실을 안 하냐. 성남시장실과 비서실, 네, 시장실과 그래요? 비서실. 당연히 이제 결재선. 지금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입니까? 성남시장입니까? 이건 검찰의 그 수사를 지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검찰 성남시장- 수사가 좀 부실하고 이상한 것 같다. 하나 하다가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지금 여기서 나오니까 그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었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이 민간으로 이익이 너무 많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조항을 오케이를 해서 서명을 했었던 것인데 왜 그로부터 3개월 후에는 그 조항이 빠져갔느냐. 이거는 뭔가 유동규 씨랑 같이 뭐 짬짬이 해먹은 거 아니냐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공범으로 배임의 공범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 요 지금 설명을 지금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네. 그 민간 수익이 지나치게 되지 않아야 되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문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빠졌다라는 건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봐서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인한 이재명 지사가 사인한 거기에는 그러니까 민간으로 너무 이익이 많이 가는 건 안 된다 이런 문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인하는 거에는 민간의 이익에 너무 가면 안 된다라는 근데 게 그 이후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조항이 빠져서 그 빠지게 갑자기 된 그 똑같은 의사결정. 조항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의사결정이 문제가 있는 아니, 거 아니냐. 같은 공문이었는데 같은 공문에서 빠진 건지 약간 또 다른 스텝의 공문이었는지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문 자체가 뭐 같냐 다르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초과 이익 환수 제도가 왜 빠졌느냐 왜 그건데. 이익을 왜 자꾸 그쪽으로 지금 물려주고 그거하고 있느냐. 좀 초과이익 환수 제도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얘기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정확한 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공무원의 어떤 메모라든지 네. 그런 그 증언에 따라서 나온 건데 이거 자체가 저희는 좀 의문인 게 뭐냐면요. 처음에 공모를 한 달 동안 했어요. 공모 지침이 있습니다. 공모 지침에 확정이익이 아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확정이익이 들어간 걸 기준으로 질의응답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하는 건데 네. 나중에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가장 큰 성남에 이익을 주는 곳 그 하나은행 그 컨소시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협약을 맺어가면서 처음에 공모 지침하고 다른 내용이 있다? 전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기사와 언론에서 보도는 되지만 이게 지금 아직 명백하게 확인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희 쪽에서 좀 이상한 게 아니 공모지침서에는 없던 내용이 왜 이게 나중에 있다고 얘기가 나오느냐. 그럼 이게 확실히 있나는 어떤 공문서는 있느냐. 현재는 그 공문서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로 저희도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어쨌든 유동규 씨가 뭔가 배임을 했다라고 지금 의심을 품고 있고 그 유동규 씨의 이제 윗선이 이재명 지사였기 때문에 혹시 둘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찾아보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할 만한 상황인 것이 뭐가 있냐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나오는 그분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분에게 넘어갈 이익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중앙지검장이 그분은 정치인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했고 물론 확신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또 남욱 변호사도 그분은 이재명 지사를 말하는 건 아니다. 어제 돌아와서 그런 말을 했고 김만배 씨도 그분이란 말을 내가 했는지 기억이 없지만 그분은 이재명 지사를 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다들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분은 이재명 지사 아니다라고 좀 확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여기에 얽혀 있는 이 핵심 네 분이 이제 유동규 씨, 남욱 그리고 김만배 씨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이렇게 네 분이 일단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라는 것이 어쨌든 보면 물증이니까 그 증거를 어떻게 보면 탄핵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가 뭐 평소에 거짓말을 뭐 많이 했다는 둥, 뭐 어쩌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진짜 어찌됐건 실무 책임자였던 유동규 씨가 그분은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실무 책임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사실상 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기획본부장이었는데 사장 대리였기 때문에 네. 그 실무 책임자보다 윗선이라고 하면 그분이 누구인지는 뭐 국민들께서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얘기되는 건 이제 그 윗선이 아니라 그냥 돈을 댄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걸 거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죠. 근데 검찰이 그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닐 것이다가 아니고 확실히 아니라고 했고요.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그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 그런데 언론과 국민의힘 쪽 다른 당 쪽에서 만약에 녹취록이 추가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요청을 해서 받으면은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 확신한다고는 안 했어요. 정치인은 아니다라고 처음 얘기했다가 그분은 본인이 확신하십니까? 확보한 물어보니까. 녹취, 저도 이제 그걸 봤는데 본인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그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그 남욱도요. 남욱 변호사가 지금 키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 JTBC에서 어떻게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어요. 그 뭐 수년간 트라이를 했는데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만났냐? 2010년도에 이재명 지사를 이재명 지사를 언제 만났냐, 자주 만났냐, 친분이 있냐 이런 질문에 2010년도에 선거 운동할 때 한 번 만나서 악수한 게 다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분의 표현, 그러니까 그분 남욱 변호사, 남욱 변호사의 표현은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이재명 지사가 그겁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도 5살이 어려서 아마 그분은 아닐 것이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미 이재명 후보도 그분은 아닌 것이고 네. 유동규도 그분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제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계속 연관을 지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무리수죠, 무리수. 근데 이 CR도 먹히지 않던 게 CR이 결과적으로 먹히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8천억 정도의 이익을 이제 사업자들 꾼들이 가져가게 됐어요. 네. 이 그룹핑을 잘해야 되는 게 네. 유동규를 위시한 어떤 관의 그 결탁 세력들이 있고 김만배 씨를 중심으로 한 법조 세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욱 정영학의 꾼들이 있는 건데 사실 김만배 씨를 위시로 한 이제 법조 세력 그리고 유동규 씨 관 세력이 어떻게 보면 파면 나올 것이 있을 것 같고. 유동규 관 세력이 누구예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유동규가 지금 결탁해가지고 지금 아니 유동규를 중심으로 하는 관 세력이 누구냐는 거죠. 그건 이제 세력이라고 의회도 하셨잖아요, 있죠. 세력으로. 그 의장님 계시잖아요. 그게 국민의힘 그렇죠. 쪽이죠. 거기서 국민의힘에서, 삼선하셨던 분인 저쪽으로 거고 넘어가셨죠. 의장 하셨을 때는 그 무소속이었고 왜 넘어갔는데요. 그때 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뀌면서 본인이 무소속으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2018년도인가요? 그때 잠시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에 잠깐 몸담았다가 그때 저희 쪽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무소속이었던 본인의 당이어서 탈당해서 무소속이었던 의장을 마치 우리 민주당 쪽이다라고 근데 얘기하는 것은 이거를 너무 이제, 궁색하다. 아니 이거를 제가 이렇게 편을 나눠가지고 갈라가지고 지금 편 먼저 가르셨어요. 아니 관에 속했다고 말했지 본인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무소속이면 우리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덕흠 의원도 보세요. 토건비리 그렇게 일어나고 그 잘라 내보내고 박덕흠 우리 소속 아니다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야를 떠나서 걸리는 사람들은 무조건 처벌받아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거를 뭐 지금 이 사람이 뭐 우리 당이건 아니건 이게 중요한 좋아요. 게 아니고 여야를 떠나서 걸리는 거는 처벌이 예. 맞는 건 맞는데 관- 지금 이쪽에서 걸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민주당 쪽에 걸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유동규 나오는 씨가 거 지금 아니지? 배임 혐의로 지금 구속돼 있는데 유동규가 뭐 민주당원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여기 말씀하시면은- 캠프에 있어요?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양 대변인에게.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인 검사로 있을 당시에 왜 대장동 대출건을 수사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하나 의문. 또 하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장동 로비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전부 다 사실은 다 이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앞선 그 김용남 토프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시 수사 때는 이런 부실 대출건이 이제 수십 건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 수사 한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답변으로 가름을 하고 이게 참 여론이 이제 특검에 찬성 여론이 높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물타기를 하는데 다 좋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같이 특검 하시면 됩니다. 네. 이 건까지 지금 다 총체적으로 특검을 해도 저희들은 받을 용의가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그 윤석열 게이트 뭐 좋습니다. 다 포함해서 같이 네. 특검하시는 게 어떤지. 근데 그 부산저축은행에 뭐 건이 많았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한 거다. 그거는 조금 저는 타당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부산저축은행에서 지금 이 대장동 관련해서 나간 돈이 1,000몇백억 원이잖아요. 이거를 805억 원. 이렇게 큰 돈을 그냥 부실하게 대출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냥 너무 그 당시에 그런 건이 많았기 때문에 이건 수사 안 했다. 이렇게 넘어가기는 좀 그렇죠. 그것보다 큰 액수의 대출도 있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러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원래 했었어요. 1,800억이
1000억이 그냥 남의 집 애 이름은 아니니까. 그렇죠. 저는 뭐 네. 1,800만 원 그때 넘는데. 당시 저희가 지금 뭐 금액을 따진다면 1,805억 원 그때 이제 그 부실 대출이에요. 이거 네. 그 수사하지 않았던 거고 그때 주인 검사가 윤석열 검사가 이거를 다 그 수사에서 이제 주인 검사로서 이거를 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거고 이제 금액만 따진다면 그 PF 대출액입니다. 그럴 때 지금 447억 원을 또 수사를 했어요. 770억 원도 수사를 했고요. 네. 좀 더 높은 6천억 원대도 수사를 했는데 지금 1,800억 원대,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금액도 수사를 다 했는데 지금 금액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의힘 쪽에서 좀 더 치밀하게 이거를 좀 팩트체크 개념으로 또 대응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좀 오히려 커지지 않을까라는 거고 아까 윤석열 특검하자 이게 당론입니까? 저 진짜 처음 듣는 얘기여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당론이에요? 아니 뭐 그걸 아니면 받더라도 대변인 혼자 개인 생각입니까? 제 저도 네. 이거는 만약에 같이 특검하자라고 한다면은 뭐 저도 한번 전달을 해서 그쪽에서 특검 받는다고 하니까 합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윤석열까지 같이 당론인가요? 묶어서 특검하자. 이거는 제 개인 의견. 지금 저는 개인 의견입니다. 저도 개인 지금은. 의견이고요. 특검할 수 있다는 거 개인 저는 여기 나와서 의견이세요? 얘기할 때 당의 얘기를 할 때는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꼭 쓰거든요. 그러면 그런가요? 개인 의견이고요. 네, 근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총장 건도 지금 같이?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지적하듯이 민주당에서 같이 뭐 특검합시다. 좋습니다. 요거 하나만 시간 없으니까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법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 1심 판결 나왔잖아요. 예, 이거 이건- 괜찮다, 정당하다. 오히려 낮은 수위였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일단 조금 아쉬운 점이 네. 그 법관 사찰이라고 인정했던 문건을 제가 봤는데 출신 어느 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뭐 주요 판결 뭐 어떤 판결들을 했었고 세평 이 사람이 어떤 평을 듣고 있는지 정도를 이제 한두 줄 정도로 정리한 표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사찰이라고 해서 인정이 되면은 과거 국정원이 했던 사찰 파일은 그럼 뭐 사찰을 뛰어넘는 게 되는 건데 요 정도 그 파일 정리는 뭐 굳이 검찰이 아니라 변호사분들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판사님은 어쨌든 우리랑 다른 생각을 하셨으니까. 예. 이경 대변인 지금 짧게 한 20초. 이거 법원이 왜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왜 결과로 이렇게 나를 판단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 본인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중간에 이거 빨리 결과 내달라고 이것도 언론 보도에 따라서 네, 네. 빨리 결과를 내달라 본인이 또 요청했던 걸로 저는 알고 판단은 있어요. 존중받아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나를 이걸로 판단하냐라는 것은 네. 왜 이렇게 자꾸 궁색하단 말을 또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궁색합니다. 네, 궁색합니다. 네,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자, 청정시대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막 너무 가열차게 달리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경선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오늘. 근데 재밌네요. 자, 오늘 방송 아니라도 여러분들 언제든지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내일은요, 요즘 옳은 소리만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옳은 소리 인기 유튜버죠. 열린민주당 대변인인 김성애 소장 저희가 출연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